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학기 때와 다르게 2학기 때는 도형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돼요. 우리 도형이라는 말 뜻을 보면 어떤 그림 형태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장 먼저 뭐를 찍게 되죠? 그쵸? 점을 찍어서 일단은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배울 것은 바로 점입니다. 점. 자, 노트나 아니면 칠판이나 어떤 면 위에 하나의 점을 찍은 이런 거를 우리 점이라 부르죠. 근데 이 점을 떼지 않고 쭉 잇게 되면 뭐가 되죠? 그쵸? 이게 선이 돼요. 그리고 이 선을 그대로 아래로 쭉 채워 넣으면 선을 아래로 이동시켜서 그 이동한 흔적을 채워보면 뭐가 되냐? 바로 그게 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점. 기본적으로 하나의 점을 찍은 거를 우리는 점이라 부르고요. 이 점이 이동한 흔적을 선이라고 부르고, 또 이 선이 이동한 흔적을 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점은 뭐 어떤 특별한 모양이 없어요. 그죠? 점은 특별한 모양이 없는데 선과 면은 특별한 모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보면 선은 자, 요렇게 일직선, 그치? 선생님이 지금 말한 대로 직선, 방향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직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방향을 꺾어 가면서 가는 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 요거를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말뜻에 그 모양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면을 보면 그 면도 마찬가지로 직면, 곡면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자, 직면이라고 하는 건 없고, 자, 면이 휘어지지 않은 면을 우린 뭐라 부르냐?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를 우리 평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면이 휘어진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면을 우리 뭐라 부르냐? 이거는 선과 똑같아요. 그래서 곡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직선과 곡선, 그래 평면과 곡면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되죠? 우리 다음에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볼 건데,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평면 위에, 아까 평면이 뭐라 그랬죠? 휘어지지 않는 하나의 면을 우리 평면이라고 불렀는데, 평면 위에 그려지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도형, 삼각형, 사각형, 원, 요런 애들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노트에 혹은 뭐 연습장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도형들, 이걸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입체 도형은 뭐가 있냐? 쉽게 이해하면 입체 도형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부피가 있는 도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입체 도형은 평면 위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없지만 부피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얘는 요게 밑면이고 높이고 부피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정확한 그 도형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입체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건 바로 주사위가 되겠죠. 주사위. 자, 이런 식으로 부피가 있는 도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입체 도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름이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우리 점선면으로 돌아가서 점은 이제 설명할 게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요거를 한번 볼게요. 교차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차로는 뭐죠? 그쵸.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차들이 가는 선, 도로, 차선이 있는데, 이 차선이 두 개가 엇갈린 요 부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여기를 바로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뭔가 교차했다,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교선이란 말이 나오고요. 교점이란 말이 나와요. 교점부터 보면 어떤 선이나 면이나 교차를 하면서 생기는 점, 그걸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날 때 뭐가 생겨요? 점이 생기죠? 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교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의 면과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관통을 했어.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마찬가지로 점 하나가 생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교선은 뭘까요? 교선, 그쵸? 교차하면서 이번에는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이 생기는 거를 우리 교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직선끼리 만나면서 교선이 생길 수는 없고요. 자, 하나의 면과 또 다른 면이 만나면서 생기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치.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교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면끼리 교차하면서 생기는 선, 그래서 교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입체 도형과 하나의 면이 만나면서 요렇게 면이 생기겠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만나면서 요런 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선이 생기겠죠? 요 선을 우린 바로 교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한번 이제 직선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직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직선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꺾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일자로 쭉 가는 선을 우린 직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게 직선이 양쪽으로 좌우로 끝없이 가는 거, 이쪽으로도 끝없이 가고 이쪽으로도 끝없이 가는 거를 우리는 금방 얘기한 대로 직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한쪽은 끝이 없이 가지 않아. 한쪽은 딱 시작점이 있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한쪽은 직선이지만 이쪽은 직선이 아니죠. 끝없이 뻗어 나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직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로, 자, 어떤 점을 시작해서 또 어떤 점까지만 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애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요거를 선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부분 한번 볼게요. 지는 부분. 자, 만약에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 이러면 어떤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까요?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몇 개가 있죠? 시간만 주어지면 계속 그릴 수 있죠?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점을 주어지게 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 곡선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요런 거, 자, 요렇게 곡선은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 자, 뭐 일반적인 도로라고 하면, 자, A에서 이런 식으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요 거리, 마지막 이 거리 다 더해야겠죠? 너 어디까지 갔어? 그러면 나 여기 100m, 200m, 300m, 다시 200m, 50m 갔는데 이렇게 하면 다 더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더하지만 우리 수학에서는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기로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하면은 A에서 B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그어요. 그래서 요 거리가 A와 B점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라 부르냐? 선분 AB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직선, 반직선 선분했을 때 선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그랬죠? 그쵸? A와 B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직선, 반직선 선분을 했는데 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기호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직선. 자, AB.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쓴 대로 직선 AB라고 써도 되고 또 어떻게 써도 되냐? 직선은 좌우로 끝없이 가죠. 그래서 AB 위에 직선 모양을 그려도 됩니다. 이것도 직선 AB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은 한글로 직선 AB 이렇게 쓰거나 직선 AB 이렇게 써요. 혹은 이게 직선은 BA라고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됩니다. AB나 BA나 서로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반직선을 볼게요. 반직선은 자, A라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B에서 A 이렇게 방향이 있다 그랬죠. 방향이 있다 그랬어. 자, 요 1번 반직선과 2번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일까요? 어차피 둘 다 A, B를 지나니까 아니죠. 자, 1번은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없이 가는 반직선이고 2번은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뭐가 다르냐? 자, 시작점이 다르죠. 반직선은 뭐가 중요하냐?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직선 AB라고 했을 때 시작점을 앞에다 써줘요. 시작점을. 그래서 반직선 A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없이 가는 반직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도 AB를 써주고 위에 B로 가는 거니까 B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요게 반직선 기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2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직선 BA라고 하고 기호도 BA를 써주고 화살표는 A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직선과 선분은 그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 반직선은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점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반직선의 올바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분 한번 볼게요. 선분은 뭐가 있다 그랬죠? 그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게 선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분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선분. 시작점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선분.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아요. 자, A 방향으로 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분은 뭐가 있냐? 얘의 특징은, 일단, 기호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 직선하고 마찬가지로 A, B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선분은 화살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A, B 위에 바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요렇게 하고 또 선분 A, B라고 해도 무방하죠. 직선하고 마찬가지로 A하고 B 위치가 바뀌어도 같은 선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선분은 자,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선분만 뭐가 있냐? 얘만 있는 게 있어요. 선분만 뭐가 존재하냐? 길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점선면 개념 부분을 한번 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점선면으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유형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